네, 우리 연세신통TV 구독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건강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효소가 좀 모자랄 때 생기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개선할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세신통 효소란 뭐냐면 몸의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만들거나 에너지를 만든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실적으로 효소계가 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발효된 효소 음식을 좀 드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발효된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쉽게 소화 흡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단계 이게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효를 시킬 때도 효소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고 뭐 또 효모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또 술도 만들기도 하죠. 여러 가지 몸에 효소의 작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효소가 모자랄 때 생기는 증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몸에서 효소가 모자랄 때 일단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몸에 이제 위산에서 좀 더 활성화되는 펩신이라는 효소,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에서는 트립신이라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이라는 효소, 이런 게 다 실적으로 효소계인데 이런 게 모자라면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죠. 실적으로 소화력이 떨어지면 물론 이제 뭐 답답하기만 한 게 아니라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이 많이 생기죠. 배도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가스도 많이 차고 이렇게 안 좋은 증상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는 항산화 능력이 떨어져요. 항산화 능력. 우리가 이제 어떤 몸에서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를 하다 보면 산화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산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산화가 돼버리면 몸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내가 이제 피부가 쉽게 푸석푸석하고 피부 노화가 좀 빨리 온다. 이런데 뭔가 남보다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다. 이것도 실적으로는 효소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런 이제 SOD라는 효소가 있어요. 디스뮤테이즈라는 효소인데 이게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산화된 산소를 빨리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이런 게 안 되면 당연히 몸의 노화가 촉진되겠죠. 이것도 효소의 문제고 내가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잘 못 제거해서 이런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이제 작용을 못하게 하면 결국 노화가 촉진된다. 우리가 이제 항산화 작용이 잘 안 될 때 또한 이것도 효소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이제 실적으로 이런 효소계가 모자라면 실질적으로 에너지 대사가 떨어져요. 에너지 대사. 우리가 에너지는 이제 세포 안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데서 ATP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게 에너지를 쓰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돌리는 게 다 효소계예요. 그런 효소계를 또 돌리는 데는 조효소라는 게 있고 그 조효소를 돌리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주로 우리가 비타민 B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죠. 이런 게 제대로 안 들어오면 실적으로 이런 게 정상적으로 효소계를 돌려서 에너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숏컷이 하죠. 지름길로 가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고 거기서 피로물질이 생기는 게 젖산이라는 거예요. 젖산.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피로물질이 쌓이고 에너지 대사는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효소계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뭘 먹어도 잘 에너지를 못 내고 있다. 효소계의 문제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면역계가 떨어지는데 면역계의 문제는 왜냐면 우리가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뭐 백혈구도 있고 또 면역 세포를 트리거, 이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혈소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서로 상호작용하려면 우리가 이제 각 세포마다 안테나를 세우고 서로 이제 상호 세포적인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이럴 때 효소계가 작용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이제 한 세포가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생기면 안테나를 세워서 저쪽에다 신호를 줘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보통은 당단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든 신호를 주는데 효소계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효소계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면 세포 간 서로 연락, 이게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통신이 안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듯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거를 무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뭔가 쉽게 병이 들고 이렇게 뭔가 쉽게 아프고 예를 들어서 뭘 좀만 하면 입이 많이 헐고 이런 쉽게 지치면서 뭔가 이제 눈에 얼굴에 이렇게 다래끼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분들 효소계의 문제입니다. 면역력이 같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효소계가 문제가 되면 또 생기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면장애입니다. 수면장애.
잠을 푹 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잠을 푹 자려면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제 필요한 몇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신경 전달 물질 중에는 세로토닌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로토닌. 그리고 이런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장에서 생겨요. 장. 근데 그거는 몸 안에 있는 정상적으로 좋은 균들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프로바이오틱이라고 그러죠. 이런 좋은 균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효소들이 활성화시켜서 세로토닌을 만듭니다. 세로토닌을 만들어져야 우리가 몸이 좀 편안하고 잠도 자고 약간 세로토닌 모자라면 약간 우울증적인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약간 좀 뭔가 기분이 우울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거 다 효소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이제 5가지 정도 효소계가 제대로 작동 안 하거나 효소가 모자랄 때 생기는 증상을 얘기했는데 이런 걸 빨리 개선시키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연쇄심통. 우리가 효소계를 활성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체온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36도보다는 36.5도, 37도 이렇게 좀 더 올려주면 효소계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올려주는 게 효소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몸에 적절한 산도를 잘 유지해야 돼요. 몸마다 적절한 산도가 있어요. 우리가 피부는 오히려 약간 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땀나고 그러면 이렇게 피부를 만지면 시큼시큼하잖아요. 이게 좀 맛을 보면 그게 뭐냐면 오히려 산성을 유지해야 피부의 건강도를 유지하는 거고 위는 또 산성이래야 돼요. 보통 이제 pH 2, 강산성이죠. 위산에 의해서. 위산이 산성이 돼야 또 거기서 펩시노젠이라는 효소가 펩신으로 돼야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고 근데 또 소장으로 가면 트립신이라는 거는 또 산도가 높아야 돼요. 한 8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는 산도가 낮고 내려가면 여러 가지 이제 담즙이라든가 또 이제 췌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효소가 합쳐져서 또 이게 올라가야 이게 또 효소가 작동합니다. 이런 적절한 산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거 막는 것들이 좀 약에도 좀 있죠. 우리가 이제 위산분비 억제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관리를 좀 잘못해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먹는 거라든가 여성분들은 이제 그런 여성 생식기를 좀 잘못 관리해서 산도가 깨지면서 우리가 이제 면역적으로 확 틀어지면서 그것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뭐 위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제 질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 그래서 산도가 되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 실적으로 우리 공장을 돌려면 옆에 강을 끼고 하듯이 우리 몸에서도 물이 많이 들어와야 이게 효소계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되고 수분에 좀 미네랄이 좀 포함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몸이 지치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약간의 천일염을 드시면 짜지만 너무 혈압이 높지 않다면 오히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짜지만 그 안에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효소계가 모자라신 분들은 약간 효소 기질을 좀 증량시켜줘야 돼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먹을 때 뭐 즐겁게 먹는다든가 많이 음식 먹는 걸 생각하면 이제 침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밀라제라는 게 많이 나오듯이 뭔가 이런 게 안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약간 그런 걸 도와주는 뭐 위에서 감식초라든가 이런 뭔가 많이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어떤 효소를 충분한 용량으로 만들어야 이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얘기한 걸 잘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효소가 뭐가 내가 모자른가 어떤 증상이 있나 확인하고 또한 효소계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면 상당히 건강해집니다. 집중하시고 이런 거 참조하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연쇄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